네, 캡스톤 디자인 12주차 영상 지금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번 주도 수고 많았고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뉴 비즈니스 모델링부터 좀 볼게요. 안녕하세요. 뉴 비즈니스 모델링 자바팀의 발표를 맡은 팀장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팀명은 자바, Just Aim Vulnerable Area. 직역하면 단지 취약한 부분을 목표로 해결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졌고, 팀원은 위와 같이 팀장, 저 이승환 1명과 팀원, 박보미, 장성현, 지이삭, 지한별 등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는 김기태 교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기업 소개로 이어지기 전에 스카다 시스템과 HMI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사전 지식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다 시스템이란 것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설비들을 원격 감시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주로 공장, 댐, 하수 처리장 등과 같이 큰 규모의 기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HMI란 것은 스카다 시스템의 작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든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쉽게 기계를 조작할 수 있으며 추후 유지 보수의 재사용과 용이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HMI를 그려주는 작화 프로그램이 지금부터 설명하게 될 BST 그룹이 개발한 뷰콘입니다. BST 그룹은 자체 개발한 HMI 작화 프로그램 뷰콘으로 인터페이스를 그려주고 또 외부로도 스카다 시스템의 관리를 운영 중인 기업입니다. 그럼 다음은 이러한 BST 그룹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ST 그룹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스카다 시스템의 테스트를 위한 분석 툴이 필요하다 하셨고, 두 번째, 고장 진단을 위한 테스트 생성기 툴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석도구와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 인터페이스를 제작하는 데는 수십, 수백 개의 화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 안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관련 객체들이 생기게 되고 수십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스카다, 즉 원격 감시의 규모와 복잡도는 날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원격 감시 시스템의 규모는 지하철, 댐, 상하수 처리장 등과 같이 완전하게 테스트하기엔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큽니다. 현재도 테스트와 검증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 버그가 보고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드웨어 오류인지 시스템 구성 오류인지 어떠한 오류인지 진단하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테스트 생성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스카다 시스템 분석 도구와 텍스트 엑셀 생성기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위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의 분석 기능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생성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회의 및 개발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지도교수 김기태 교수님께서는 화상회의를 통하여서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추후 일정 등을 조율해 주셨습니다. 팀장인 저와 함께 지도교수님과 기업에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매주 팀원들과 한 주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진행하여 결과 진행 등을 보고한 후에 교수님께 영상을 녹화하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개발이 끝난 주에는 PPT 발표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무리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기능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업에서 준 예제 프로젝트를 데이터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태그명, 종속된 이벤트, 연결된 물리 주소 등 정보를 출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출력된 데이터를 테이블 형식으로 나타내어 레포팅을 해주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였고,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존재하지 않는 태그 분석의 부착. 존재하지 않는 태그 분석은 사용 내용 중 사용되지 않는 태그를 구별해내는 기능입니다. 태그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태그들의 사용 여부를 판별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레포팅해주는 기능입니다. 어떠한 태그가 어떠한 이벤트에, 어떠한 사전에 어떻게 사용 중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능으로서 사용 중이지 않으면은 사용 중이지 않습니다라고 뜨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상 태그 종속성 분석 방법입니다. 논리 태그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리 태그,
이 태그들은 아날로그 태그, 디지털 태그, 문자열 태그 등이 있는데 이러한 태그를 셀렉트하여서 작성된 스크립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어디선가 생성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불필요한 태그가 존재하는 것을 래프팅 해주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리주소 동석성 분석 방법입니다. 장비의 물리주소와 각종 속성과의 관계를 찾아내는 기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태그명, 데이터 형식, 장비명, 영역 등의 주소 등을 포함하여서 만약 같은 주소에 다른 태그가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래프팅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로는 객체 효과 양면성 분석 방법입니다. HMI 객체와 태그의 연결 정보를 화면 단위로 분석해주는 기능인데 앞에 보이시는 화면에서 main.win, left main.win 등과 같이 화면 단위로 분석을 해주는 기능으로서 이에 대한 객체, 출몰, 깜빡이, 이동, 끌기, 태그 표시, 태그 터치 등과 같이 이러한 부분을 체크 표시로 표시하여서 쉽게 알 수 있게 래프팅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동석성 분석 방법입니다. 이벤트에 관여하는 모든 태그, 물리주소, 스크립트 등을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어떠한 이벤트가 어떠한 태그와 물리주소로 연결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래프팅 해주는 기능이고 마지막으로는 IO 테스트 케이스 생성입니다. IO 서버용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 태그 값을 엑셀로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대 효과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기술적 측면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원격 감시 테스트 기법과 자동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술 등과 같은 고급 기술들을 배워서 이후 어떠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도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해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어졌고 두 번째, 산업적 측면으로부터는 이후 만들어질 댐, 상하수도 처리, 이러한 스카다 시스템의 테스트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활용 분야로는 앞으로 만들어질 스카다 시스템 구축 시 테스트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또 이후 뷰콘 소프트웨어와 연동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뷰콘 분석기는 기본적인 스카다 HMI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인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팀장이 대표로 프로젝트 진행 소감을 발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학년인 만큼 취업 전선에 뛰어들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특히 회사에 찾아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소기업은 어떠한 근무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뉴 비즈니스 모델링 자바팀의 발표를 맡게 된 팀장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요 팀은, 실제 이 뉴 비즈니스 모델링이 그 6월 4일 기본적으로, 요 과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끝나고 그런 거라서 이 팀들은 지금 최종 결과물 발표자를 만든 거고요. 다른 팀들도, 혹시 저희가, 마지막까지 비대면이 되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그 최종 결과물들을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서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 이 팀은 도구가 좋아요, 그죠? 예, 이승환 친구가 CTL에서 근무하는 것 때문에 그 학교의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죠? 꼭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잘 만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구성들도 나름 잘 되었고 되게 고생들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물론 뉴 비즈니스 모델링은 지금 끝났지만 저희가 이제 어쨌건 이 팀은 이제 저 모델링 대회를 나갈 거라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준비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프로그램상의 마무리가 좀 덜 됐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어쨌든 요번 학기 마칠 때까지 요거 좀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찍고 내용 정리한다고 되게 고생 많았고요. 따로 더 평가를 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무리고 이제 잘했죠, 그죠? 여러분들 다른 팀이 봐도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팀은 실제 회사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뭐 좀 좋은 결과물들을 볼 수 있었을 거고 그런 경험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뭐 누군가가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러면 무조건 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좋은 거고요. 지금 진행한 것들 다들 포트폴리오로 잘 만들어서 이제 취업할 때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팀은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엔 휴먼 러닝 팀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주차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맡은 김상호입니다. 이번 주차에는 프로그램의 기능 개선과 웹페이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차 코드에 이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식을 좀 더 안정적이고 관리가 편하게 수정을 진행하였는데 10주차에 말씀드린 코드와 달리 변경된 코드를 보시면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 큐를 사용하였다는 점 보실 수 있는데 잠깐 코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큐를 사용하기 위해 글로벌 큐로 전역 변수를 선언하고 해당 변수에 큐를 선언하였습니다. 저희는 웹페이지 버튼마다 조건을 두어 프로세스를 제어하였는데 프로그램 시작 버튼인 비교를 이제 시작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큐의 사이즈를 측정하고 사이즈가 0일 때만 작동을 하게끔 설정을 하였습니다. 프록2를 보시면 해당 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코드를 보실 수 있고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은 prok2.id라는 프로세스 PID 값을 받아 큐에 저장을 합니다. 다음 비교 중지 버튼은 큐의 사이즈가 1일 때 동작을 하게 만들었는데 큐의 값을 뽑아서 데이터 변수에 저장을 하고 데이터에 저장된 PID 값을 통해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이제 다음 코드는 혹시 모르는 프로그램 오류로 프로그램 실행이 중복되고 큐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넣었는데 사용하지 않는 큐를 삭제하여 프로세스를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으로는 웹페이지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설정 버튼은 초기 사진을 찍고 욜로 프로그램으로 이제 처리를 한 후 좌표값과 사물의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시작을 누르면 초기 촬영했을 때 데이터들과 30초 주기로 사진을 찍고 욜로를 통해 X, Y, 화이트 헤이트 좌표를 비교하여 새로운 객체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두 데이터가 10% 차이가 나거나 새로운 객체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아 스탠드의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 조건에 따라서 이제 비품을 두어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초기 사진을 띄우고 사물의 정보를 디텍션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줍니다. 화면상에는 욜로 폰트 사이즈가 이제 줄여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수정을 하여 이제 사이즈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처리로 이제 또한 30초마다 사진을 촬영하고 나온 정보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며 다음 주는 이제 사용자 기능 추가와 웹 알림, UI 크기 수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마치고 프로그램 시연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고요. 이 팀은 지금 보니까 이제 웹 쪽에 그 기능 추가를, 그러니까 뭐 기능 개선이죠. Q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그 기능을 개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니까 플라스크 코드 진짜 심플하네요, 그죠? 요즘 원래는 보통은 저희가 이런 동작을 한번 하려면 스프링이나 스프링 부트 이런 걸 쓰면 아마 코드가 어마어마해 할 건데 지금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하고 여기서도 다 URL 관리도 얘가 이렇게 직접 다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고 그래서 간단해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확장하거나 이럴 때 혹은 뭐 DB를 쓰거나 이럴 때 뭐 저도 이제 플라스크를 잘 안 써봐서 어떨지. 사실은 제가 최근에 요즘 노드 뭐 이런 걸 좀 보는데 그거랑 코드가 너무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한 구조고 지금 여기 주석된 거 빼고 그러면 뭐 그죠?
아주 심플한 그런 코드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얘가 이렇게 개선이 돼서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차츰 조금 더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아직도 좀 걱정스러운 게 얘가 만약에 얘가 좀 움직이고 얘가 좀 움직이고 다 조금씩 움직이면 지금 책상 위를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뭐 보석상이라서 아니면 뭔가 흔들리면 안 되는 그런 늘 고정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데라면 얘가 좌표가 움직이거나 뭐 이랬을 때 비품을 주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책상 여전히 저는 좀 그런 게 책상이 지금 제가 보는 제 책상도 이게 맨날 뒤죽박죽에다가 막 여기 갑자기 모르는 뭔가 빵뽕지 같은 것도 올라올 수 있고 막 그러면 아마 이 시스템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어쨌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모르겠어요. 비품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무슨 메시지나 이런 걸로 좀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정확하게 시연되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다음번에는 그 시연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탠드가 사실은 사물 스탠드가 요쯤에 있는 게 스탠드일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요 위치가 스탠드가 있는 위치여야 될 것 같은데 걔가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카메라가 커버하는 영역이라는 거. 그 여기 위에 사람 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궁금한데. 사람 손이 들어오고 사람이 얘가 켜져 있는 상태, 스탠드를 켠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작업을 하고 움직이는 중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의 궁금증들을 좀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마무리들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또 다음번에 시연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홈페이지 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11주차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로그인 페이지와 게시판 페이지를 나눠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이번 주에 세큐리티 플러그인을 임포트하여 유저 패키지를 생성하였고 유저 컨트롤에서는 겟 방식으로 호출하기 위한 리다이렉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소는 현재 임시로 넣은 것입니다. user.java에서는 DB와 연동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주에 로그인 페이지를 실행하면서 오류가 몇 가지 생겼는데, 첫 번째로 게시판 페이지 측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부분에서 일단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DB가 통합되지 않아서 데이터 입출력을 해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메이븐 업데이트 시 폼.xml 첫 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 메이븐 업데이트를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페이지입니다. 위 사진은 현재 게시판 실행 화면입니다. 그리고 오류가 몇 가지 발생했는데요. 보더 업데이트 페이지에 접속 시 화이트 라벨 에러 페이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샵에서 받아오는 타이틀을 못 받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해결 방안으로 맵에 있는 쿼리가 원하는 값을 넘겨주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보드 디테일 페이지에 접속 시 발생하는 400번 오류로 원인은 리퀘스트 파람이나 기타 파라미터 값을 받아올 때 널이나 타입이 맞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찾아서 사진과 같이 변경을 해보고 이것저것 조치를 취해봤지만 현재 계속 오류가 뜨는 상태고 추후 계속해서 오류를 수정해 나가면서 게시판 페이지를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난리군요, 지금. 막 오류가 뜬다는데. 예. 잠시만요. 조금 앞에서부터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들이 많네요. 그죠? 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부터 볼까요? 여기. 지금 통합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통합하시면 되겠고, 메이븐 첫 줄 오류는, 폼 파일 오류는 대부분이 프로블럼이라는 데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메이븐 버전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메이븐 버전. 그래서 메이븐 버전을 업데이트 시켜주면 보통 해결될 때가 많거든요. 그거 혹시 해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다시 하시면 제가 원격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 우리 지금 몇 주 남지도 않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결과물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적합한 열이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코드가 잘 안 보여. 지금 화면이 좀 흐려서 그런데 파라미터 매핑을 하는데 여기를 보면 프로퍼티 타이틀이라고 하는 애에 뭐 인모드로 받아들이는데 스트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여기 보니까 어쨌든 스트링이 들어와야 되는데 JDBC 타입이 널로 뭐 지금 날라오나 봐요. 널이고 리절트 맵도 널이고 지금 뭐 뭔가 못 가져오는 거죠 지금 얘가.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는 타입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 그죠? 부적합한 열 유형이라는 걸 봐서는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하는 타입하고요, 실제 타입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에는 숫자로 나왔는데 여기서 문자로 땡겨오든지 뭐 그런 일 때문에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을 못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가 보면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원격으로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바로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느낌에 뭐냐면 얘가 파라미터를 요구하는데 파라미터가 뭐 예를 들면 보드 IDX라고 하는 애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그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핑되는 애가 없어서 그래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쪽에 가지고 온 애의 이름과 여기서 쓰는 이름이 다르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파라미터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넘기기 전에요. 그러니까 일로 넘기기 전에 저기 컨트롤러 창에서 여러분이 받아온 값 있잖아요. 일로 넘기려고 하는 값. 그거 찍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값이 멀쩡하게 들어있는지, 숫자인지 문자인지 그거 잘 확인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름으로 여러분이 지금 뭐 DTO나 이런 걸 잘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이름이 있는지, DB의 이름과 요 이름이 맞는지, 지금 제가 DB 쿼리를 봐야 이건 알 것 같은데, 어쨌건 굉장히 진짜 단순한 그런 오류거든요, 이거. 어쨌건 이게 아마 제 동영상 보시면 거기 다 있을 건데,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안 잡히면 다시 질문하면 제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말 별거 아닌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JDBC 타입을 인트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우리가 어디서 잡아놨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보면 받아오기를 보드 DTO로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DTO에 요걸 보시면 요거에 대한 보드 IDX를 보시면 걔 타입이 정해져 있죠.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DB에 가서 요 놈의 타입을 확인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 두 놈이 둘 다 스트링으로 똑같은지, 그러니까 스트링과 바차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 놈은 스트링인데 한 놈은 숫자인지, 뭐 그걸 이제 보셔야죠. 그죠? 내가 여기서 이거를 지금 숫자로 밀어넣으려고 인서트를 타입을 인트로 만들어서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저쪽에 받는 애가 숫자면 못 받을 거고, 저쪽이 뭐 문자인데 이쪽에 숫자 밀어넣고, 뭐 어쨌든 서로 다른 타입일 때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로 잘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앞쪽에 보면, 여기 보면 요렇게 땡겨 오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쿼리를 땡겨 오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이미 이런 IDX 값으로 넣어서 뭔가 결과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이게 매핑이 안 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해보시고 안 되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해야죠. 이게 지금 아직도 게시판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제 진짜 요번 학기 다 끝나가는데, 그죠? 몇 주 동안 지금 로그인만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분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가 안 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야죠. 절 잡든 누구를 잡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잡아서 빨리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요거 다음은 저희 IP 카메라 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주차 IP 카메라 팀입니다. 이번 주 저희 조의 진행 과정 중 디자인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트스트랩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부트스트랩은 데이쿼리를 기반으로 여러 개발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앱을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만드는 웹사이트의 디자인적인 부분, 글자나 메뉴, 버튼, 탭, 알림 메시지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보다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트스트랩을 이용하면 프론트 개발을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부트스트랩은 HTML과 CSS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HTML과 CSS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저는 HTML은 학교에서 1학년 때 한 학기 배우기도 했고, 이번 캐스톤 디자인의 스프링부트를 다루면서 HTML을 간단하게나마 계속 보고 다뤘기 때문에 가벼운 문법이나 보통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CSS는 아예 처음 접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 CSS의 문법을 했습니다. 또 부트스트랩의 장점 중 하나인데, 반응형 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응형 웹이란 웹 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서 웹의 요소들이 자동으로 정렬되는 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웹페이지가 PC에서 보여지는 거랑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화면이 보여지는 배치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게 반응형 웹입니다. 이 아래는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기 위한 초기 설정입니다.
헤드 태그, 이 메타 태그는 헤드 태그의 맨 처음에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중 이 뷰포인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뷰포인트는 웹페이지의 크기를 결정해줍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응형 맵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컨텐츠에 속성을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웹페이지의 크기를 모니터나 스마트폰 등 화면 크기에 맞춰준다는 속성이고요. 이 속성은 화면의 배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1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또 만약 부트스트랩을 타 버전을 사용을 한다면 이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하는데요. 부트스트랩은 jQuery 없이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jQuery를 넣어주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파퍼랑 그리고 bootstrap.js 이렇게 세 개를 넣어주고 헤드 태그 안에 bootstrap.css도 추가해줍니다. 저는 앞특정 때인 bootstrap.min css랑 bootstrap.min js를 넣어줬습니다. 부트스트랩은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getBootstrap이라는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클래스에 CSS를 따로 구현하지 않고 이렇게 이름만 딱 설정을 해주면 바로 설정이 됩니다. 이 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글자 색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속성을 넣어야 하는지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코드플라이에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코드플라이에서는 아까 말했던 기본 설정들 메타 태그, 스트립 태그, HTML 태그, 바디 태그 이런 것들을 모두 생략하고 내가 구현할 코드만 이렇게 적고 실행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이렇게 바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여러 속성을 넣고 빼고 값을 바꾸면서 테스트하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레이아웃에 맞추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 부분입니다. 기존 TV에 이 카메라의 포트를 추가를 했고 지금은 카메라가 많이 없어서 9999랑 9998밖에 없지만 카메라마다 포트가 달라하기 때문에 이 포트를 기본키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Node.js에서는 DB의 값을 받아와서 구동을 합니다. 기존의 노드 RTSP 스트림을 활용했습니다. 중복 포트는 한 개만 수행하도록 했고 포문으로 처리해줬습니다.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현재 1, 4, 9, 16분할로 구성을 했고 여기에 AD를 입력하고 1분할 버튼을 누르면 한 화면에 카메라가 스트림됩니다. 기존 PTZ 기능으로 카메라 이동을 구현을 했고 여기 이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유저가 등록한 다른 카메라가 스트림됩니다. 마우스로 화면의 왼쪽을 누르면 카메라가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위랑 아래로 갔습니다. 카메라 스트림은 DB 값을 통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 다음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스트림 간의 충돌이 발생했는데 JSMPG.stop 기능으로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4분할 화면입니다. 테스트라는 유저는 카메라를 5개를 등록한 유저입니다. 이 유저가 4분할을 선택을 하면 앞 페이지 4개랑 다음 페이지 하나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나머지 부분에 카메라 잔상 문제가 발생했는데 캔버스의 초기화 기능으로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부트스트랩으로 디자인을 완성시키고 등록 페이지가 오류가 있어서 지금은 카메라를 등록하는 페이지와 그것들을 출력해주는 페이지를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분할하면 PTZ 기능을 연동할 것입니다. 또 지금은 카메라 이동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줌 기능도 추가하고 Node.js와 스프링을 연동할 예정입니다. 실행 화면입니다. 카메라를 한 대만 등록한 유저가 1분할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하나만 스트림이 되고 PTZ 기능도 잘 수행이 됩니다.
이전과 다음 버튼을 누르면 블록 카메라가 오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카메라를 여러 대 등록한 유저가 1분할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카메라 하나만 작동이 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다른 카메라를 불러오게 됩니다. 스트림과 PTZ 기능이 잘 수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버튼을 눌렀을 때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잘 됩니다. 카메라를 5대 등록한 유저가 4분할 버튼을 클릭 시 카메라 4대가 먼저 보이게 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나머지 카메라 한 대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IP 카메라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자꾸 제자리가 나와서 시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트스트랩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은 저 사이트 가면 이렇게 그 CSS 쓸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가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컴포넌트 이러면 뭐 버튼 어떻게 만드는지 뭐 기타 등등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트스트랩을 쓸 거면 솔직한 얘기로 이제 CSS를 잘 모르고도 쓰는 거죠. 그냥 정해진 틀로 그냥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긴 한데 단점은 모든 홈페이지가 똑같아 보입니다. 모든 홈페이지가 똑같아진다는 게 굉장히 단점인데, 사람들이 이 부트스트랩을 너무 많이 쓰니까 나중에 보시면 대한민국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개발하는 홈페이지들이 다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쁘니까. 그리고 이 CSS를 배워가지고 여기까지 오려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요것들을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DB 연동하는 거든 뭐 보면 되겠고, 여기는 코드가 지금 적혀 있는데 도저히 제가 화면이 흐려서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건 지금 보니까 여기 오라클 DB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노드로 오라클 DB를 쓰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우리 플라스크도 봤지만 노드도 엄청 간단합니다. 이것도 저기 우리가 스프링으로 하려면 아주 한도 끝도 없을 건데, 아주 DB 연결도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바로바로 이제 할 수 있고, 쿼리도 이렇게 바로 날려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조금 다음에는 좀 얘를 좀 키우든지 아니면 뭔가 중요 부분만 좀 잘라서 보이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어떻게 코멘트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이걸 가지고는. 자, 뭐 어쨌건 DB 쓰는 것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할 화면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 내용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웹소켓 이용해서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그걸로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요. 보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 캔버스를 쓰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캔버스에다가 플레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캔버스에 플레이를 하면 여러 개가 올라가면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돌리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 기능들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부트스트랩을 시컨 배웠는데, 부트스트랩 시컨 배우고 시컨 설명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그냥 버튼 붙이는 건 또 뭐죠? 이런 게 좀 그렇긴 한데, 그죠? 부트스트랩을 부셨으면 부트스트랩에 맞춰서 하고 CSS를 쓰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영역에 가면 얘가 나타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기능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어쨌건 지금 화면상에 지금 제가 이걸 정확하게 지금 제가 돌려본 게 아니라서 딴 데는 안 나타나고 지금 제어를 얻은 데만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죠? 맞나요? 잘 모르겠네. 어쨌건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어를 어떻게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잘 못 들었는데 키보드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따로 제어하는 부분이 없어서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추가 기능들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연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기능들 잘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이거 하려면 아까도 잠깐 설명했듯이 얘를 등록하는 페이지 있죠. 그 DB를 등록하는 페이지 있을까요? 예, 여기 등록 페이지라고 하는 게 또 나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등록 페이지랑 그 다음에 뭐 배치되는 것들 그리고 뭐 같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요런 기능들 뭐 줌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좀 빨리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정리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좀 더 신경 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팀으로 저희 그 RPA 팀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팀 백상현입니다. 11주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주차 발표는 11주차 목표 그리고 진행 상황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주차 목표로는 이제 저번주에 못했던 크롤링의 보안과 마우스 좌표 값으로 이제 클릭하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고 이제 엑셀 파일 중에서도 CSV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함수를 구현을 했습니다. 여러 페이지 크롤링이라는 이제 주제로 저희가 크롤링을 해봤는데요. 저번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코로나를 검색했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뉴스 기사만 크롤링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자기가 정한 페이지 수까지 이제 기사들을 크롤링하게 됩니다.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코로나19를 검색하고 뉴스에 들어가서 기사들을 이제 크롤링 하게 되는데 여기 카운트에 3이라고 써져 있는 이 값이 이제 세 번째 페이지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뉴스 기사까지 전부 다 크롤링을 해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엑셀에 저장된 값으로 크롤링 하기인데요. 방금 전에 엑셀에 저장했던 그 파일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링크들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서 기사들을 크롤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사들이 각각 그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양식을 구분해서 스크래핑 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CSV 파일 이용하기는 이제 CSV 파일을 불러와서 그거를 이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는 간단하게 이제 CSV 파일에 있는 것을 메모장으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SV 파일 자체에도 한 줄 한 줄씩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런을 하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좌표 값으로 클릭이 이제 저번에 이미지로 이제 이미지를 찾아서 클릭을 하는 걸 구현을 했다면 이번에는 마우스 좌표 값을 입력을 받아서 클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는 포지션 클릭이라는 이제 함수를 추가를 하면은 그 왼쪽 아래에 보시는 메시지 창이 떠서 확인을 누른 다음 저기에 보이는 대로 Q를 누르면 이제 그 Q를 눌렀을 때 마우스 위치를 좌표 값으로 따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있는 메시지 박스에 있는 것처럼 좌표 값을 받아와서 그 좌표 값이 프로퍼티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그 영화 예매하기를 실제로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제 구현을 하는 중에 보통이면 이제 아이디나 클래스 네임 아니면 CSS 스타일 등을 이용해서 이제 페이지에 접근하고 이동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각 웹페이지별로 그런 것들이 구현이 안 된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엑스패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롯데시네마에서는 이제 그런 뭐 아이디나 클래스 네임 등이 제대로 구현이 돼 있지 않아서 중간부터는 엑스패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클릭을 했을 때 페이지 로드 시간 때문에 중간에 딜레이를 삽입을 해서 이제 로딩 중간에 기다렸다가 로딩이 끝난 후에 클릭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해서 직접 좌석은 직접 선택을 하도록 이제 좌석 선택하는 화면까지 접근을 하게 해놨고요. 처음에 롯데시네마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한 후, 그 다음 이제 영화 예매하는 화면에 들어가서 영화관을 선택을 하고 영화를 고른 다음 날짜를 선택하고 시간을 골라서 이제 좌석 선택 화면까지 보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11주차 발표를 마치겠고요. 실제로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구현을 한 GUI 화면인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검색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크롤링을 했던 것부터 보여드리자면 네, 먼저 네이버를 열고 이제 검색을 해서 그 뉴스에 들어가서 이제 세 번째 페이지까지 크롤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나오면 이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뉴스라는 제목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뉴스를 열게 되면 주소와 제목 그리고 이제 어느 신문사에서 어느 회사에서 이제 뉴스를 제공을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장했던 뉴스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그 스크래핑을 해볼 건데요. 이거 하나만 추가해주고 바로 런을 하게 되면 이제 파일 열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아까 저장했던 그 뉴스라는 걸 이제 열고 나서 지금 이게 실행이 된 겁니다. 이제 실행이 돼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저희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에 스크래핑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기사는 정상적으로 스크래핑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버그 수정을 이제 같이 하면서 이 스크래핑이 돼서 파일 저장되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PPT에서 보여드렸던 영화를 이제 예매하는 것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이제 바로 예매를 눌러서 이제 서울에서 노원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선택을 해서 18시 20분 걸 선택을 해서 좌석 선택 화면까지 바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좌석 선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원하는 자리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람이 선택을 해야 하도록 놔뒀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이제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팀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 팀도 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그죠? 지금 보니까 기능들도 많이 좋아졌고, 이걸로 볼까요? 지금 보니까 메뉴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뉴에 대한 검색 기능도 넣었다 그랬고, 저는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질문할 때 검색 기능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사실 궁금했는데, 검색 기능을 지금 보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그런 식으로 했네요.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그냥 그렇게 쓰고요. 원래 나중에 같으면 검색하는 애만 여기 이게 등장을 하는 게 사실은 맞겠죠. 그죠? 그게 맞고, 사실은 얘네들은 접혔다 펴졌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가 보이는 것도 이렇게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쨌건 지금 초기 버전이니까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죠? 해서 검색도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찾아서 이렇게 추가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일단은 요게 지금 개발한 사람들은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게 어떤 기능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인 사용자, 이걸 처음 쓰는 사람이면 이거를 배우는 시간이 개발을 배우는 시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건 조금은 더 직관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편의성을 조금은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중에 가능하면 이제 얘네들이 직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림으로 뭔가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기능들이 뭔지를 아주 심플한 아이콘 형태식으로라도 제공이 되면 확 달라집니다. 이게 사용에 대한 접근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런 적당한 아이콘을 구하는 게 쉽지 않죠. 만드는 게 빠른데 이제
팀원 중에 그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긴 한데 뭐 어쨌건 잘 찾아보면 그런 아이콘들을 구할 수 있는 무료 아이콘을 구할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제 사용자 편의성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기능적으로는 지금 보면 거의 저희가 이제 상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애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이제 왜냐하면 이거 통해서 이제 웹사이트나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이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듯이 저희가 필요한 기능들은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만들어서 여기다 딱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소스 자체를 완전히 본 적은 없어서 나중에 소스를 보면 알겠지만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 이제 추가나 이런 수정 이런 게 아주 간단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엄청 피곤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미션처럼 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기능을 넣는 거는 이제 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도저히 여기 있는 애 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요 옆에다가 혹은 어딘가에 아니면 여기에 버튼으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아요.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라는 게 별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함수를 넣고 함수나 값을 넣고 이제 강제로 넣는 거죠. 뭐 강제로 넣든 뭘 어쨌건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 넣고 걔가 요 리스트에 나타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르면 얘네들과 섞여서 이제 출력이 되도록 하는 거죠. 사실 기능은 간단해요. 어쨌든 얘네들이 돌리는 것도 함수고 얘도 함수로 만들어내면 되죠. 그 함수가 여기 추가되게 하면 여러분이 스크립트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되면 거의 완벽한 거죠. 거의 완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애에 대해서 대비를 해줘야 돼요. 얘 좋은데 이렇게 해도 좋은데 여러분이 매번 이거를 직접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쓰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여기서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어떤 뜻인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저에게 다시 한번 문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거 잘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건 이 팀도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기쁘고 좋네요. 그죠?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 팀들 어떡하지 뭐 이랬는데 다들 열심히들 잘 하는 것 같고 이해도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경험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예 시스템을 하나 구성을 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잘 만들어서 팔아먹으세요 이거. 네? 물론 뭐 어마어마한 큰 기업들도 많지만 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기능들을 사람들이 쓰기 좋게 정말 좋게 만들면 UI 패스보다 더 좋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네. 사실 네, 이 팀한테 진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창업 프로그램이 돌아서 이 팀 이름을 창업이라고 만들었는데 요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돼서 약간 유야무야 됐는데 이게 저희가 이 창업으로 이거 나갔으면 이거 무조건 저희가 뭐 돼도 됐습니다. 이거. 어쨌건 뭐 조금 더 잘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진짜 딱 제품 패키지처럼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좀 고민 좀 더 해보죠. UI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건 일단 뭐 기능이 우선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짓게요. 지금 다들 너무너무
많이 잘 했고요. 기능도 잘 들어가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캡스톤 디자인은 뭐 그 따로 기말고사를 보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요. 기말에 여러분들 이제 최종적으로 그 발표하는 동영상을 하나 받도록 하고요. 그 여러분들 했던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 일종의 뭐 매뉴얼 뭐 이런 거 식으로 어느 정도 제출이 돼야 되겠죠, 그죠? 기능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문서가 제출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출하는 형식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조만간 제출을 알려드릴 건데, 저희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뉴 비즈니스 하는 팀 있죠? 그런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팀원의 역할, 뭐 어떻게 진행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발표 자료를 보고서로도 여러분이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 자료도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다른 데서 쓰는 형식을 잘 도용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캡스톤 동영상은 어쨌건 저희가 13주차까지는 여러분이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상황에 봐서 일찍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늦게, 저희가 어쨌든 성적 처리 전까지 이미 여러분들은 뭐 충분히 많이 노력했고 고생했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거 다 감안해서 이렇게 좀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잘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마무리만 잘 하시면 돼요.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서를 내고 그런 PPT나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다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좀 귀찮아도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엄청 땡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 캡스톤 저랑 진행한 사람들은 나중에 혹시 학교 올 일 있으면, 학교가 아니어도 저희 이제 여러분들 취업도 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저도 여러분들 취업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건데,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올해 아주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올해 이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좀 최대한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한테만 미리 드리는 건데, 그 AI 쪽 하는 그 회사에서 그 취업 의뢰가 좀 들어온 상태입니다. 취업 형태는 일단 현장 실습을 하고요. 현장 실습 기간 동안 여러분의 상태나 컨디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뽑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기 취업도 가능한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기업의 의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고요. 그 신림동 저희 뭐죠? 그 서울대 입구역, 그 지하철역으로 서울대 입구역 근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단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은 먼저 지원하시면 현장 실습도 글로 배치를 해드리고, 어떻게든 취업이랑 이런 것도 좀 잘 연계되도록 이렇게 할 거고, 회사는 뭐 연락 주시면 제가 좀 구체적인 정보나 이런 거는 따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저랑 캡스톤 했으니까 여러분도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으로 좀 그런 정보들을 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저랑 그 상담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 취업 컨설팅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는 좀 미리미리 좀 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영상 길게 찍었는데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더 좋은 결과물 기대하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